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폭스바겐 아테온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해서 시승회에 와서 간단하게 주행하면서 이 차량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려고 부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서 폭스바겐 골프 8세대 모델을 시승하고 2시간 정도 시승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2시간은 아테온을 시승하는 코스로서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골프 8세대 모델을 다음 2부작 아테온 페이스리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테온 같은 경우는요, 폭스바겐 CC의 후속 모델입니다. 정확하게는 폭스바겐의 CC 모델의 후속작이라기보다는 폭스바겐 CC 모델 윗등급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7년에 아테온은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글로벌 페이스리프트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 처음 나오고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공개했으며 2021년 1월에 드디어 한국에서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외관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 대한 변경, 그리고 그릴 디자인에 대한 변경 정도만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실내 디자인이 대거 변경된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바겐 골프 8세대와 함께 공식 런칭됐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2021년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차량을 판매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차량 중 한 대입니다. 자, 전면 디자인은요, LED 헤드램프가 좀 이어지는 라디에이트 그릴이 좀 새롭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니은자 이렇게 헤드램프에 DRL이 보여줬다면 그릴에 이제 DRL을 연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고 폭스바겐 엠블럼을 중앙으로 양쪽으로 그릴에 DRL 라이팅이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자, 원래도 아테온 디자인은 폭스바겐 디자인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번 일반 모델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출시될 R 디자인이냐 일반 디자인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페이스리프트의 범퍼 디자인이 아주 조금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점이 좀 특징이에요. 일단 측면 같은 경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디자인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선 전장 길이는 4865mm의 길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세그먼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짧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폭스바겐에서는 일단은 이 차량 아테온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세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7시리즈, 벤츠 같은 경우는 S클래스,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는 G90 모델이 이제 F 세그먼트들이 플래그십 모델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폭스바겐에서는 아테온이 가장 큰 차량으로 플래그십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도 이전에 판매했던 페이튼 모델의 후속작 모델이 판매되고 있지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아테온이 폭스바겐에서 가장 큰 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4965mm의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E클래스는 4940m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장 길이 4865mm의 아테온은 조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4995mm의 길이 차이로 길이는 조금 짧은 게 아쉽지만, 사실 이게 오너 드리븐과 쇼퍼 드리븐을 나누는 차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자가 이 차량의 주인인 오너 드리븐 전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뒷자리를 위한 차량이라기보다는 운전자를 위한 플래그십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뒷자리가 그렇게 좁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생각보다 괜찮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휠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 있고요. 245에 4019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후면 디자인에서도 리어 디자인에는 언뜻 보면은 변화된 모습이 크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라이트를 켜고 미등을 켜는 순간부터 새로운 후면 LED 리어 램프가 적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은 형제 브랜드인 아우디를 연상하게끔 하는 리어 테일 램프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아테온에서 조금 한 15% 부족했던 부분을 한 10% 정도는 충분히 채웠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괜찮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과 후면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램프가 기본적으로 모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트림에는 이게 안 들어가고 어떤 트림에는 이런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디자인이 다 똑같고, 트림의 차이는 편의 기능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아테온은 파이라이트 실버 메탈릭, 그리고 망가니즈 그레이 메탈릭, 그리고 퓨어 화이트, 딥블랙, 펄 이펙트, 그리고 추가로 3가지 컬러인 킹피셔 블루 메탈릭, 문스톤 그레이, 킹스 레드 메탈릭, 이렇게 3가지 컬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컬러의 아테온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테온은 무조건 레드라고 봐요. 왜냐면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같은 이 세그먼트에서 레드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레드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솔직히 조금 뭔가 너무 레드 컬러를 타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은 이 클래스가 가진 중후함이 좀 많이 떨어져요. 일단 뭐 AMG나 M5 뭐 이런 차량들을 레드 컬러를 넣으면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레드 컬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세그먼트의 중후함이 떨어지지만, 아테온은 레드 컬러를 딱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애가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레드 컬러를 좀 선택을 추천드려 봅니다. 그래서 킹스 레드 메탈릭 차량이 이번 아테온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물론 레드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뭐 실버 메탈릭이나 퓨어 화이트 이런 컬러도 괜찮은 컬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아테온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핵심이라고 느껴지는 개인적인 부분은 바로 실내 디자인에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실내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터치 인터페이스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버튼 같지만 물리적인 버튼이 아닌, 뭔 소리야 이건 또 라고 하실 수 있긴 한데, 약간 이게 대단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사운드 소리 음량을 줄일 때 버튼을 탁탁탁탁 누르거나 아니면 휠로 탁탁 돌리는 형태가 아니라 부드럽게 쓱 스치기만 해도 음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조기 시스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좀 특이한 부분인데, 솔직히 이전 아테온 같은 경우는 골프나 티구안처럼 너무 분리적인 느낌의 다이얼 방식의 좀 공조기를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아테온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골프 8세대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좀 물리적인 버튼을 많이 줄이고 터치로 많이 변경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 같은 경우도 부드럽게 내리면 이제 좀 공조기가 낮아지고, 공조기 버튼을 이제 자연스럽게 올리면, 이제 터치로 올리면 이게 부드럽게 올리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터치적인 부분은 영상으로만 표현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테온 이전에도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크게 좋아졌다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 뿐만 아니라 9.2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더군다나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국형 내비게이션들을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순정 내비 잘 사용 안 하시잖아요. 애플 카플레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 이번 아테온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바로 무선 카플레이를 적용했다는 점이에요. 자, 사실 이제 점차적으로 수입 브랜드들이 이제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선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고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만족스러운 기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전 아테온도 만족스러웠지만은 뭐 스티어링의 전체적인 가죽 질감이나 아니면 이런 폭스바겐 엠블럼의 느낌이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전 아테온의 아날로그 시계가 빠졌어요. 사실 이거는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일단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아날로그 시계가 원래 좀 있어줘야 이 차가 이 브랜드를 상징하는 플래그십 차량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 플래그십 모델이지만은 그런 아날로그 시계를 빼므로써 좀 더 심플하게, 좀 더 모던한 느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가 빠진 건 아쉽지만 저는 그게 빠지고 좀 더 간결하고 심플하고 모던한,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더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도 풀체인지 아테온, 다음 세대 2세대 아테온에는 이런 조수석에 약간 뭐 LCD 계기판이라든가 조수 동승자를 위한 계기판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예상도 좀 해봅니다. 이번 아테온에는 EA288 2.0 TDI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테온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젤이 빠지지 않을까, 폭스바겐이 디젤보다는 이제는 가솔린이나 아니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쪽을 좀 더 주력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2.0 TDI 그대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디젤 엔진을 계속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폭스바겐에서는 자신 있다, 이제 우리 2.0 디젤 파워트레인 이제 자신 있다, 유로6 충분히 만족한다 라는 자신감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EA288 에보 엔진 같은 경우는 이번 골프 8세대 모델에도 적용이 되는데, 골프 8세대 모델에는 최고 출력 150마력짜리 EA288 에보 엔진이 적용됐지만, 이번 아테온에는 200마력짜리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아테온 해외 유럽 모델에서는 1.4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또한 1.5 가솔린하고 2.0 TSI 두 종류의 가솔린 엔진, 그리고 2.0 디젤 엔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2.0 디젤도 150마력, 200마력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유럽 국가 중에 상당수 국가들이 이런 엔진 출력, 최고 출력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기 때문에, 나는 굳이 200마력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 150마력짜리로 구입을 하시고, 나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출력이 높아야 돼 그러면 200마력을 구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눠지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아테온 페이스리프트에는 EA288 에보 엔진이 새롭게 적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고 출력은 200마력으로 약 10마력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36.7토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전 아테온 모델은 주행해보면 굉장히 안 달린다, 못 달린다, 바보 같다, 둔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서 사실 이전에 제가 아테온을 시승해봤는데 영상을 남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아쉽게도 영상을 만들지를 않았는데, 하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들어가는 에보 엔진 같은 경우는 10마력보다 더 높아졌지만 체감 출력은 더 좋아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골프랑 동일한 엔진이고, 골프에 비해서 50마력 더 높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지만 초반에는 조금 뭔가 묵직하면서 굼뜨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중고속으로 넘어가면은 이 폭스바겐 디젤만의 이 특유의 이제 묵직함, 그리고 토크바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EA288 에보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SCR 방식이 이제 두 가지, SCR이 두 개가 적용되어 있어서 유로 6의 질소화물을 기존 이전 대비 80% 다운시킨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SCR을 이제 두 개를 장착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요소수를 분사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은 출력적으로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차량이 출력을 어떻게든 최대한 좀 더 끌어올리고 연비 효율도 더 좋아졌어요. 연비 효율도 이전 아테온 모델이 복합 연비 15.2km에서 15.8km로 한 0.6km 정도 더 높아졌지만 출력도 높이고 연비도 향상하고, 그리고 질소화합물도 이전보다 한 약 80% 정도 더 다운시켜주는 그런 유로 6에도 만족하는 연비, 출력, 그리고 배기가스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잡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와인딩 코스, 지금 여기가 베넷골 와인딩 코스인데, 와인딩 코스를 하면서도 절대 좀 부족하거나 굼뜨는 느낌 없이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유의 7단 DST의 느낌과, 그리고 폭스바겐 2.0 TDI 엔진의 특유의 이 엔진 질감과 토크를 느끼면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편의 기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아졌어요. 특히나 이 공조기 부분이 변화됐다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아테온을 시승하면서 좀 덜 고급스러웠던 부분, 좀 이 부분은 좀 더 바뀌면 고급스럽지 않을까라고 했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조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더 이제 터치 방식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딱 보더라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다. 그냥 봐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있어 보인다 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IQ 드라이브라고 해서 반자율 주행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트래블 어시스트,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레인 어시스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이 대거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래블 어시스트는 사실 지금 시승 구간이 짧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폭스바겐이 반자율 주행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기능들을 사용해보지는 못했지만 전방 카메라와 그리고 전후방 레이더 센서,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모두 활용해서 최대한 운전자를 안전하게, 그리고 차량이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이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승차를 받아서 좀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프레스티지 5,490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소세 3.5% 적용해서 이 금액이고, 프로모션 적용하면은 최대 5,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타던 차 반납하고 이래야 돼가지고 그냥 한 5,500만원 정도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전 아테온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5,300만원에서 6,100만원대 금액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테온의 경쟁 모델은 아마도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 혹은 제네시스 G80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테온 같은 경우가 5,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BMW 5 시리즈가 6,300만원부터 8,000만원, 그리고 벤츠 E클래스가 6,300만원부터 9,000만원, 그리고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가 5,400부터 한 옵션 다 때리면 한 8,000만원, 8,5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디젤 차량을 산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상이 되지 않을까? 이 세그먼트에서 디젤 차를 살다고 하면은 아마도 저는 BMW 디젤 아니면 폭스바겐 아테온을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분명히 확실히 매력은 있어요. 이 차 굉장히 매력 있는 차량인데, 문제는 디젤 파워트레인만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젤 파워트레인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가운데 가솔린을 조금 더 선호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도 디젤을 꿋꿋이 밀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디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울 수 있는 선택사항이지만,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아테온 좀 많이 팔려서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10점 만점을 준다면 전 개인적으로 한 7.8 정도로 주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모델이 아닌가 싶고요. 아쉬운 점은 뭐 딱히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건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모델만 좀 더 강화되면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힘드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주행을 되게 빡세게 주행하는 코스여가지고 제가 차량 외관을 쫙 설명하면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조만간 저 신차 받아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도로 했습니다.